월요일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1월 14일 월요일장 이제 막 마쳤는데요. 우리 시장보다도 오늘 중국장이 아주 눈여겨 보여집니다. 오늘 아직 끝나지 않은 중국장, 금요일 날에는 사실상 인플레 부담 때문에 2% 가까이 급락을 했었는데 현재 아직 진행 중인데 2.5% 육박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인즉슨 중국 그 본토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한도가 10%가량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번 주 후반 GDP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중국장은 미리 성큼 더 뛰어오른다라는 느낌입니다. 코스피 오늘 주요 투자 주체 없는 가운데 제품 가격 인상 혹은 원화 강세 수혜주 정도만 퍼포먼스가 좋았던 날이고요. 코스닥은 7거래일 만에 반락했습니다. 환율 약간 올랐다고 하는데 시황센터 먼저 가보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중국에 대한 훈풍이 우리 시장에는 많이 불진 않았네요. 코스피 마감 지수는 2007로 마감했습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한 1,000억 원 가까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 폭을 좀 줄이면서 기관은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요. 기관은 한 1,00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한 1,500원 정도 순매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형보다 잘 가던 오늘은 하루 쉬어갑니다. 7거래일 만에 파람을 켜면서 오늘 마감 지수는 513.4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에 크진 않지만 매도가 있었죠. 개인만 오늘 사는 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은 한 96억 원 정도, 외국인은 기관은 62억 원, 개인은 한 200억 원 정도 매수 보였습니다.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30전 오른 1,056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마감 원달러 환율은 1원 40전 상승한 1,056원 10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단기 급등에 대한 불안감과 또 당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으로 오늘 상승세 보였는데요. 다만 유로화 강세와 또 엔화 약세, 이런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대한 좋은 조건들이 있어서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주 중에는 한 1,050원 선 중반대 흐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마감 원달러 환율은 1,056원 10전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현대모비스와 또 기아차만 오늘 완성차 업종, 특히 현대모비스 부품주는 2% 가까이 빠졌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1.4% 상승했죠. 20만 9천 원. 삼성전자는 1.2%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한국전력이 4% 급등했네요. 34,850원. 전기값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는요. 대부분 파란불입니다. LG화학이 1.7% 조정받았고요. 또 SK하이닉스는 0.5% 하락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05% 약세 보이면서 23만 5,500원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요. SK브로드밴드가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4,990원, 5,000원 선에 바짝 다가섰고요. 서울반도체는 1.5% 오르면서 25,850원, CJ오쇼핑이 2.3% 조정받으면서 29만 2천원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SM이 3.7% 하락하네요. 46,200원. GS홈쇼핑이 1.3% 오르면서 16만 3,700원. CJENM도 3% 가까이 빠집니다. 3만 150원입니다.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는 먼저 통신주입니다. SK텔레콤, 또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가 실적 호전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SK텔레콤은 4% 오르면서 16만 500원, KT는 3.2% 상승했습니다. LG U+도 4%, 5%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올해 LG U+를 시작으로 3사가 영업정지가 시작됩니다. 마케팅 비용이 줄면서 오히려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들어오면서 기관의 러브콜이 시작됐습니다. 자동차주 대표주인 현대차는 외국인의 매수세와 4분기 실적 기대감에 상승했지만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환율 악재와 대외 여건 악화로 52주 신저가 나타냈습니다. 현대차는 20만 9천 원이었고요. 만도는 1.2% 상승했습니다. 기아차가 0.3% 조정받으면서 93,500원까지 내려갔고요. 현대모비스는 2% 가까이 빠졌습니다. 25만 3천 원입니다. 쌍용차가 10%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상한가 기록했던 쌍용차지만 오늘 장에서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인수위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것이란 소식에 중소형주 건설주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벽산건설과 지능기업, 한일건설이 각각 상한가 기록했고요. 한라건설과 대우건설, 동부건설은 1에서 5%대 상승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 장에서 오름세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악성 독감으로 100명의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신종플루 관련주가 오늘장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녹십자는 5.7% 급등했고요. 파루와 VGX 인터는 각각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대한육팜과 중앙백신은 5%, 7% 급등했고요. 반면 SK케미칼은 2% 하락했습니다.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웅진그룹 계열사의 주가가 웅진케미칼 매각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웅진홀딩스와 웅진케미칼, 또 웅진에너지는 상한가 기록했고요. 웅진싱크빅은 8.4% 급등했습니다. 한국전력이 52주 신고가를 나타냈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한국전력이 장중 34,850원까지 올라갔고요. 마감가도 34,850원입니다. 기아차를 누르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위로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네요. CJ-CGV가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에 오름세였습니다. 또 2015년까지 매년 3개에서 5개의 신규 사이트를 추가 오픈할 예정이어서 국내 점유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늘장에서 4.2% 오른 34,400원입니다. 한전기술이 수주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오늘장에서 8.6% 급등하면서 81,400원 마감 종가 나타났는데요. 한전기술이 8만 원대에서 거래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오늘장에서 4% 올랐고요. 82,000원입니다. 셰일가스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장에서 급등했습니다. 반면 하락한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외국계 매도세에 유입되면서 하락했는데요. 오전장보다는 하락폭을 줄이며 마감했지만 오늘장에서 2% 빠졌고요. 28,900원. 지난 7일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시가가 1993포인트, 오늘 저가는 1989포인트, 다시 한번 1990을 깼었던 날이었지만 의외로 종가는 플러스였고 아주 넉넉한 플러스였다. 코스피는 2007.04, 금요일 종가 대비 10포인트가량 위쪽이었습니다.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중국발 훈풍을 조금 늦게 반영하면서 좀 넉넉한 여유대로 빨간불을 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짚어드렸던 중국장을 지금 잠깐 보시면 2.75%까지 급등해서 상해종합지수가 드디어 2,300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돈이 유동성이 중국장에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그야말로 증시 입장에서 확실한 호재가 되겠죠. 이 같은 모멘텀이 우리 증시에 또 내일 모레 어떻게 반영이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이제 막 한 주가 시작이 됐고 월요일장 막 마쳤는데 남은 주가 더 많죠. 그래서 이번 주 위클리 전략을 좀 먼저 짜볼까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주간 전망은요.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도 뭐 중국장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번 주 중국 관련된 아주 무게감이 있는 지표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변수 먼저 짚어주시죠. 예, 이번 한 주는 주 초, 주 후반 조금 나눌 수 있는데요. 주 초에는 주로 이제 미국 관련 지표들이 발표되고요. 주 후반에 이제 중국 GDP 등 중국 경제 지표가 발표됩니다. 미국 지표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주택 착공 또는 건축 허가 관련 지표 중에서요. 아무래도 착공 지수, 체감적으로 착공 지수가 좀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착공 지수가 이제 11월 달에는 마이너스 3% 정도였는데 이제 12월 달에는 이제 플러스 2.7% 정도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주택 관련 경기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주 후반에 그 대표적인 지표로서 이제 미국 4분기 GDP 발표 예정됩니다. 이번 주 그 핵심 그 지표죠. 그래서 3분기 7.4%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개선될 거라는 여러 가지 그 심리와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중국 소매 판매, 고정자산 수출 등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GDP, 중국 GDP가 예상치를 분명히 상회했을 거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얘기를 먼저 좀 해보면요. 4분기 GDP가 1년 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기대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은
이제 향후 다시 한번 바오바 8% 성장의 어떤 회복이 점점 더 빨리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4분기 한 7.8%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중국의 3분기 경기에 확실한 바닥임을 증명해주는 셈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7.4에서 7.8 뭐 컨센서스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바닥을 탈피하고 이제 상승의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예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징적 의미입니다만 50조 위안 정도면은 굉장히 그 생산 또는 GDP 상승에 있어서 이제 활발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수출 관련 지표들이 예상 밖으로 상당히 호전된 거 보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뭐 8% 정도 근처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코스피 지수 역시 이제 약간의 조정세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이제 모멘텀을 좀 반영하면은 그 조정세 이후에는 조금 더 상승 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또 하나 주 초반에 중요한 변수로 미국의 주택 지표 꼽아주시긴 했는데 무엇보다 금융주 쪽의 어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뭐 웰스파고는 사실상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는데 소폭 빠지면서 끝이 났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미국의 웰스파고 그 모기지 전문 은행 중에 한 군데죠. 그래서 그 뭐 웰스파고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미국 그 부동산 쪽이 좋아진다는 것도 하나의 반증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 은행주 또는 은행 금융 실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금융 그 은행 쪽 실적은 뭐 동일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뭐 그 같이 좋아지지는 않으나 심리적으로 아마 다소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 이제 은행주도 많이 좀 움직였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4분기 실적이 사실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향 조정이 되어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또 시장에서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종목들의 여하에 따라서는 미리미리 실적 발표하기 전에 미리미리 선 반영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약간의 이제 그 기운 빠지는 장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수급 측면에서도 약간 그래 호락호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약보합 횡보장의 기대는 예상은 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순환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종합적인 투자 전략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수급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만 특수하게 조금 불안한 지금 우려가 있잖아요. 이른바 뭐 뱅가드 이슈 한 2주 전서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주부터 이제 슬슬 돈이 좀 정리가 돼서 나갈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더라고요. 뭐 매주 4%씩 정도 다시 한번 재조정하면서 한국 증시 어떤 설정액이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우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쪽에선 또 다른 뭉칫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염려 말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뱅카드 관련해서 이제 확실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5주에 걸쳐, 그러니까 1년 이제 52주니까 이제 약 6개월이죠. 6개월에 걸쳐서 그 벤치마크가 조금씩 바뀌면서 그 바뀌는 벤치마크에 따라서 뱅가드 펀드가 우리 한국물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고 팩트고요. 그게 이제 최대 9조 5천억 뭐 이렇게 보는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다른 고객이 좀 받아서 다른 펀드나 다른 고객이 받아서 그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 전망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시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확실하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미한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수급상으로는 약간은 뭐 조금 마이너스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매수 차익거래 잔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이런 점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매수 차익 잔고의 매물 출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조금씩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수급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적인 지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이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땐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 국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이라도 수급 불균에 따른 쇼크 있을 수는 있지만 평균 회귀 현상으로 해서 다시 정상화의 길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SK증권의 김성욱 센터장님은 최근 환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려하고 계신지 이 부분 또 점검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연초에 1,070원 딱 깨더니 지난주 금요일날 1,060원을 확실하게 깼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화 강세 속도가 조금 더뎌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는지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1,050원 정도 수준 이제 작년 그 3월로 기억됩니다. 3월 기억되는데 그 정도 그 1,050원 수준이면 전 저점이고요. 그리고 1,060원 정도 수준이 그 재작년에 미국 신용등급 하락 그 이전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사이에 이제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무역 수지 등 수지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는 좀 더 낮아질 그 펀더멘탈 요인입니다. 낮아질 가능성도 물론 있어 보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속도 측면이나 정도 측면이 조금 목에 차오지 않겠느냐고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원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정도면은 분명히 이제 그 속도 조절 등에 그 정부 당국도 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1, 4분기 중에 금리 인하 정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장에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안정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주 포트폴리오 어떻게 짤까요? 이제 종합적인 전략을 좀 여쭤볼게요. 아까 중소형주가 뭐 수급 그리고 환율 다 뭐 실적 부담 감안했을 때 조금 더 역시 유리한 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많이들 중국을 봐라 뭐 중국 키워드 얘기가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많이 들립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를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중국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중국 관련주들의 이제 재고 조정이라는 등등의 면을 보면 이제 리스타킹 부분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뭐 나름대로 상당히 반영도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지수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지수 분위기가 좀 약간 약보합적인 분위기입니다. 이제 환율 뭐 속도 측면에서 외국인 매수 자금도 그 속도가 이제 조금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요. 등등 또 실제로 최근 1, 2개월간 나름대로의 순환매를 통해서 급등한 종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보합의 행보 장세 정도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그 과도기적인 뭐 시장 형성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전상 시장에 계속 참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 섣불리 목표수익 높여서 매매 부안해동 매매라기보다는 낙폭 과대 종목으로 단기적으로 좀 피신해 있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종목으로 크게 움직일 때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 당장은 이제 틈새 시장으로서 중소형주 중으로서 이제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 아니면은 환율 이제 수혜주 중에 조정을 좀 덜 받았던 종목들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서 덜 올랐던 종목들이죠. 예, 이런 쪽으로 약간의 틈새 시장적 플레이가 지금은 좀 나아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전체적으로 좀 약보합 횡보할 것 같으니까 틈새를 좀 어떻게든 노려보자 이런 전략 주셨네요. 지금까지 SK증권 김성욱 리서치 센터장님의 위클리 전략 들어봤습니다. 꼼꼼한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수급 한번 분석을 들어보기로 하죠. 한맥투자증권으로 가서 변원규 대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늦게 뵀지만. 자, 오늘 외국인들 현물은 여전히 팔았지만 또 기관이 조금 공백을 메워준 모습이고 무엇보다 선물을 2,000계약 오래간만에 사면서 차익도 마지막에 플러스로 들어왔네요. 네, 맞습니다. 금일 거래소 시장은 일단 그 저항선으로 대비할 수 있었던 그 21선과 5일선을 모두 회복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모습을 보시면 장 초반에 그 해외 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 출발한 이후에 반등을 주었지만 이내 뚜렷한 그 모멘텀 없이 하락하다가 10시 이후에 그 외국인의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또한 그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 이후에 뚜렷한 매수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상승한 이후 5일선 위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매수의 주체들은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현물 쪽에서는 기간에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매수가 중기적 성향을 갖고 있는 투신이라기보다는 연기금과 그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였기 때문에 이런 연기금과 금융투자의 매수세는 특성상 중장기보다는 단기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시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지수를 견인한다기보다는 지수 방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 그 비차익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었는데요. 물론 종가상으로는 차익도 플러스로 돌아섰고 비차익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차익은 종가상 그 종가 직전까지 약 100억 가량 순매도를 보이다가 종가에 일시적으로 들어온 물량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그 의미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비차익 같은 경우에는 10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일 시장 상승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그 지금 현재 프로그램 순차익 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매수차익 잔고가 10조 원을 돌파하였고 매도차익 잔고가 4조 7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순차익 잔고 수준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이슈와 함께 등락을 보인 특징주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한국전력의 신고가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닌 것 같고, 오늘 통신주가 평균 세 종목이지만 4%가량 오른 날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금일 상당히 통신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이 그 4.2%가량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수급적 특징들은 기본적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순매수로 봤을 때 기관들은 통신업을 가장 많이 샀고요. 외국인들은 유통업, 반면에 개인들은 화학 업종을 많이 샀습니다. 이 때문에 기관들 쪽에서 통신업에 대한 매수가 많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때문에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금일 외국인들은 소폭 매도를 보였지만 기관들 쪽에서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렇게 상당 부분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SK텔레콤 특히 통신주에 대한 매수는 4분기 시장 예상 수준을 상회하는 그런 이익 모멘텀이 계속됐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단 5일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을 좀 해소한 이후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하락한 업종 중에서 특히 화학 업종들이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5%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상당히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동시에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바닥이 쳤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상승에 따른 이익 시전으로 보이고요. 특히 프로그램 차익 매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소폭 매도가 출회되었지만 특히 투신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매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중소형 건설주들이 조금 꿈틀했다면서요. 아무래도 인수위 쪽에서 조금 부동산 쪽에 활성화 정책 정부에 요구했다는 소식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대형 건설주는 좀 약세를 보였지만 중소 건설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전일인 13일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을 관계부처에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한국 경제의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높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집중할 전망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조치 1년 연장과 DTI와 LTV 규제 완화 등 이런 다양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소형 건설주는 단기 테마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동양건설은 상한가 못 들어가고 아주 조금만 오르고 그냥 끝나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특징주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표가 빡빡하게 대기하고 있는 이번 주인데요. 이번에는요, 당장 내일장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다이렉트로 얘기를 들어보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한화투자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홍준 과장님, 그리고 대신증권 강남 역삼센터에 계시는 정종국 대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내일장에 대한 이런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화면에 먼저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내일장 전략. 내일 주식 사도 괜찮을지, 그리고 내일 종목을 어떤 걸 살지, 그리고 최근에 종목 볼 때 혹시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요. 먼저 최홍준 과장님의 답변부터 볼까요?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사자. 정종국 대리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보수적인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의견 주셨군요. 최 과장님은 낙폭과대주, 조정받은 IT주, 그중에서 삼성전기, 이렇게 되면 지난주 종목이었었는데 재추천이 될 것 같고요. 정종국 대리님은 연기금이 사는 종목 가운데에서도 조금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은 종목, 그중에서 CJ 헬로비전을 내일장 사보자 관심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최홍준 과장님부터 얘기 빠르게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내일 주식 살까요 하니까 주식 사도 좋다. 뭐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자라는 말씀 하실 것 같은데 뭐 주식이 빠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할 거다, 속도 조절을 조금 더 할 거다라는 의견은 많이 있던데요. 네, 속도 조절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뱅가드에서 매주 이제 매도세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몇 개월 동안 계속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수해라는 바탕을 들였던 부분들은 나갈 자금보다는 들어올 자금이 더 많이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이 뭐 단기당에 들어올지 이제 장기간과 걸쳐 들어올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쉽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오늘도 뭐 지금 전체적으로 장이 한 10%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뭐 통신주 몇 개를 빼면 사실 오늘도 빠진 장입니다. 어느 정도 빠졌던 부분들에서 몇 개 대형주 위주로 지수를 받친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중소형주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대형주 위주 중에서도 많이 빠진 업종 중에서는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물론 이제 아까도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순차익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12월부터 이제 1월 달까지 무사히 거쳤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매수 포지션 쪽으로 잡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환율 부분도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10월에서 11월 달에 그 폭에 비해서는 크진 않을 거다. 지금 한에서 1000원선 근처에서는 정부가 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은 하지 않겠냐.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 여지 약간은 남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도 조금 출렁거리지 않나 싶고요. 실질적으로 뱅가드가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은 오늘 이제 16일부터이기 때문에 그때 이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했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선진국 지수에서는 이제 그 편입된 분량 15%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0% 다 줄이게 되면 매도세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한다는 부분에서 일시적인 지수를 아마 또 조정을 할 겁니다. 그게 FTSE에 의해서 일시적인 지수를 주소서 그 매도한 동안에 어느 정도 출렁거리는 부분을 최소화하겠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중간에 잠깐.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한국 관련 외국인 펀드로 자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자금된 유입된 규모가 2년의 최대치입니다. 물론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시
아시아 주식형 펀드까지 다 투자한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2년 만에 최대한 113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던 부분들이고요. 18주 동안 다 합치게 되면 약 한 574억 불 정도가 됩니다. 향후 나갈 수 있는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더 많다. 향후 들어서 채권 시장에서 12월부터 제가 이제 자금 흐름이 채권 시장에서 주식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흐름상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이 줬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다 접근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 관련주들 오늘 올랐다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실적보다는 환율 부분에서 더 이제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현재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물가 지수가 이제 금요일날 올라가고 나서 단기적으로 충격을 주긴 했지만 오늘 다시 또 올랐던 부분들이 일단 2.5%라는 수준이 이제 전월 대비해서 한 0.8%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정부 목표치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이제 정부 목표치는 4%입니다. 그걸 뭐 이제 2013년 들어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큰 변동세는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 좀 유지하시라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뱅가드 뭐 이슈 관련해서 뭐 이제 얼마나 커버가 되는 돈이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그 이슈 관련해서 흔들린다면 역시 사도 되는 관점. 그러니까 뱅가드에서 이제 매주마다 지금 물량 던지는 이제 금액을 따지면 3,500에서 600 정도가 될 텐데요. 매주 걸쳐서 던질 수도 있고 하루 일시적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매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딱 정확히 금액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지만은 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종목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우려가 나서 미리 빠졌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접근하시고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뱅가드에서 물량을 던질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이 물론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은 우리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는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정종국 대리님의 주식 살까요?에 대한 대답을 구체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듣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자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에도 동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사실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이번 한 주인데요. 네. 저는 이번 주도 좀 주식 시장을 좀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하자고 했었는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뱅가드 벤치마킹 변경 지수에 대한 그런 악재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에 대한 부담.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중요히 생각하고 있는 워낙 강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중국 GDP 경제 성장률이 좀 좋게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고 지수가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런 악재들이 좀 지수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16일부터 17일까지 금융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컨센서스를 좀 이렇게 부합할 거라는 그런 예상치들을 대부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컨센서스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눈높이가 낮아진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런 금융주들의 실적 그런 부분들이 전혀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주식 시장을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자, 여전히 부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지만 그래도 종목 고르는 기준도 따로 있다고 들으셨고 오늘 준비한 종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종목은 과연 뭘까 더 관심도 쏠리는데요. 그에 앞서 우리 최홍준 과장님의 종목 선정 기준부터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낙폭과대주, 조정받은 IT주. 예, 그러니까 두 개 이제 낙폭과대주 중에서 이제 중국 관련주를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중국 관련주들 이제 철강, 뭐 화학 관련주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금요일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지만 오늘 좀 조정폭이 어느 정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네, 다시. 예,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하향 조정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선반영에서 빠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지수 흐름 올라가는 부분들 감안하게 되면 실적의 하향 조정될 폭, 실제적으로 드러났던 것보다 과도하게 반영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에 지금 뭐 이제 뱅가드 관련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관련 이슈들 때문에 많이 빠질 수도 있는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주식 시장 흐름도 결국은 매수력이 얼마만큼 존재하느냐 그 시장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채권에서 주식시장 옮겨갈 수 있는 부분 감안하신다고 하시면 올해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단기적인 제가 이제 매매 이제
매매에 접근하실 부분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구분해서 갖고 가시라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지금 매수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포지션 좀 늘리라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단기적인 종목 흐름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손절 라인도 지켜가시면서 트레이딩 과정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좀 삼성전자 오늘 지수 오른 부분도 뭐 삼성전자, 현대차 빼게 되면 많이 빠졌던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벤치마크 변경에 따라서 미리 이제 선조정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리 빠졌을 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계속 모아가시는 방향. 근데 연기금들 이제 매수 흐름 보게 되면 많이 빠졌던 업종들 모아간 흐름들이 다시 한 번 또 연기금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이 올해 이제 목표치, 정부에서 목표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오버슈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 매수 관점들 좀 유지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환율 부분 때문에 지금 최근에 많이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작용하느냐, 계속 기업 이익을 하락 조정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부분인데 네. 지금 환율 조정폭보다는 제가 더 하락폭이 더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우려가 너무 지나쳐서 많이 빠졌다. 왜냐면 지금 예.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그 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때도 보시면 이제 10월 달에서 11월 거쳐서 이제 환율 강세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그 자금들이 단기성 자금이 매도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오히려 미국이 자금이 매도를 했다가 다시 들어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지금 미국 금융주 실적 부분들도 물론 이제 기본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그 뭐 예상치만큼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에서 큰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 미리 선조정돼서 됐던 부분들은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대로 했을 경우에 금융주들이 주도가 돼서 가는 시장은 아닐 거다라고 보는 흐름이 있거든요. 예.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낙폭 과대에서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그 여파가 다른 종목으로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냐, 그게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역시 소재 산업재가 다시 한번 리바운딩해서 이 최근 고점을 벗길 수 있는지가 굉장히 관심사이죠. 자, 그러면 우리 정종국 대리님의 종목 고르는 기준, 시장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고른다면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연기금 매수 종목 가운데 중소형주라고 답을 주셨네요. 네, 저는 주식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2000선 부근에서는 좀 매물 압박이 좀 나올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물 압박이라는 건 결국 그 매물은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매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 매도에 나오는 그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건 결국 저는 연기금밖에 없다고 지금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 2000선에서 그 매물 부담, 그 상황에서 연기금들이 추가적인 매수가 있어야만이 지수 방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2000선 부근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중소형주 쪽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연기금이 살 수 있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바라보신다면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예. 자, 2000포인트에서 나올 차익 매물을 받아줄 유일한 주체는 연기금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기금이 사는 종목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럼 중소형주는? 네, 연기금이 사는 종목 가운데 중소형주 이렇게 답을 주셔서 역시 2000포인트에서 연기금이 대형주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연기금이 대형주를 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0선에서는 삼성전자를 매매할 거 아니면 그냥 차라리 좀 관심을 좀 멀리 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래서 좀 중소형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럼 혹시 중소형주를 고를 때 기준은 있으십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믿을 건 중국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중소형주 가운데 혹시 뭐 중국 모멘텀을 기준으로 갖고 계신지 뭐 특별한 기준이? 중소형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큰 틀은 중국 하나입니다. 코스메스라든가 베이직하우스 이런 쪽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는 중국 그 하나밖에 없다고 지금 아직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바로 구체적인 종목으로 얘기를 더 좁혀가 보죠. 우리 최영준 과장님께 제가 뭘 살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고 사실상 일주일 동안 조금 부진했는데 삼성전기를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중장기용인지 사실 이번 주에 저는 빠진 게 조금 이번 주 이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환율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방했던 그런 측면들이 컸거든요. 사실은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폭이 크지 않았는데 삼성전기 좀 과다하게 반영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조금 빠져서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향후 이제 삼성전기를 어느 정도 더 좋게 보는 이유가 이제 향후 이제 스마트폰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에 제가 이제 주요 제품 중에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해서 향후 UHD 이제 TV 시장이
이제 개막했을 경우에 그 시장에서 뭐 반도체 관련 부품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서 어느 정도 수익이 어느 정도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지만은 또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과도하게 반영됐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모아가야 될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여전히 한 11만 한 10만 9천 원 선 여전히 유지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때 제가 이제 매수했을 때 저번 주에 추천드렸을 때 단기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패턴을 봤을 경우에 지금 단기적으로 흘러내렸던 부분들 시장에서 지금 이 삼성전자 기업 자체가 펀더멘탈 훼손되는 상에서 빠진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게 되시면 그러게요. 이번 주 누가 이렇게 팔았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기관 외국인 좀 많이 파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어느덧 쌍끌이가 돼버렸죠. 예. 많이 파셨던 부분들이 연기금에서 어느 정도 많이 매도세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 한 4일 동안 매도 흐름 보지 마시고요. 과거 이제 연기금이 계속 매수했던 흐름들을 쭉 보게 되면 네. 연기금들이 매수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는 흐름들 전체적으로 계속 이으면서 계속 주가를 끌어오는 움직임입니다. 예. 4일 동안 팔았던 물량에 비해서 향후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연기금 매매 패턴상 어느 정도 많이 팔았던 업종으로 다시 긁어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업종들은 어느 정도 올라간 부분들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트레이딩은 어느 정도 해가고 있는 흐름들을 감안했을 경우에 삼성전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이어가셔도 뭐 한두 달 정도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한 일주일 그 흐름들도 충분히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지난주 AS를 같이 하는 셈이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한 92,000원 정도 손절가 잡아주셨었는데 이게 이제 9만 한 5,000원 중반까지도 깼기 때문에 손절가가 조금 더 낮아지겠네요. 손절가는 이제 9만 원 초반선까지 장중에 흐름들이 있는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꼬리 달고 이제 장중에 빠졌다 올라서 흐름들 한 차례 연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기는 펀더멘탈 를 감안했을 경우에 향후 네. 실적 흐름들, 뭐 스마트폰 실적에서 향후 반영될 수 있는 부분 감안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셔라. 지금 손절하실 나이는 아니시고요. 네. 오히려 분할 관점에서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소 약간 생뚱맞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아까 낙폭과대 IT주 하셨길래 최근에 이제 번뜩 떠오르는 건 역시 LG 디스플레이였거든요. 물론 삼성전기도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고 LG 싶어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갖고 계신 분들이 예. 지금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외국인 공매도가 좀 많은 종목입니다. 아. 예, 전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때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빠졌을 경우는 이제 탄력적으로 빠졌다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시장에서 대응하실 때 손절도 어느 정도 해가시면서 많이 싸졌을 때 다시 접근하시는 전략, 그런 전략이 계속 유효해 보이고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받쳐가는 흐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LG 디스플레이 뭐 지금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한 차례 이제 빠져서 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올랐다가 일부 뭐 자문사라든지 이런 물량 나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같이 복합적으로 장외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빠졌다고 하시면 손절도 해 가시면서 대응하셔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그러면 뭐 밑에서 지금 막 계속 추가 매수하면 더 수렁으로 빠지겠네요. 그러니까 수급을 봐가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잠시만요. 수급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연기금 계속 꾸준히 더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외국인 오늘 진짜 많이 팔았는데요. 예, 네.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나갔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외국인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전통적으로 네. 이제 올라갔을 경우에 이제 과거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 과거 차트 흐름 보시면 이제 올라갔을 경우에 이제 2012년 한 6월 달부터 보게 되면 한 2만 원대 초반에서 계속 상승해서 올라갔을 경우에 외국인 공매도가 많이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빠지는 동안에 외국인 공매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전통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외국인 공매도가 이제 큰 폭으로 일어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하락했을 경우는 하락폭이 클 수도 걷잡을 있다. 수 없군요. 그렇기 예. 때문에 종목 자체 흐름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손절도 해가시면서 디스플레이는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기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삼성전기 다시 한번 재추천해 주셨고 재추천하면서 손절가는 삼성전기 9만 원이었고요. 덧붙여서 플러스 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손절을 좀 해가면서 팔았다가 다시 사더라도 그렇게 좀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외국인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정종국 대리님의 뭘 살까요? 지난주도 뭐 CJ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오늘 우연의 일치입니까? 오늘도 뭐 CJ로 시작하는. 네, 오늘은 제가 들고 온 종목은 CJ 헬로비전인데요. 일단 CJ 헬로비전은 케이블 방송, 그리고 케이블 방송을 하는 사업을 하는 영위하는 업체인데 홈쇼핑 채널 임대라든지 이동통신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케이블 TV 가입자 수 기준으로 해서 MS 기준 23.5%를 보유하고 있는 1위 업체고요.
매출액은 4분기 예상 매출액은 2,609억 원, 영업이익은 343억 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20.6%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이 반대로 21.7%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액이 성장하였지만 그 반대로 영업이익이 좀 감소한 이유는 이동통신 사업 부문에서 다른 경쟁사를 제치기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한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네.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힘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발생됐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 악재, 그 보조금 지급 이런 부분들이 좀 상쇄되면서 매출액 파이가 커짐으로 인해서 좀 더 주가가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사가 이제 실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송 및 통신 가입자를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방송이나 통신을 가입한 고객들이 홈쇼핑 업체의 실적을 높여주고 있고 채널 임대 수익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적자를 내고 있지만 이동통신 사업은 당장 실적에는 기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송, 전화, 인터넷 이런 이동통신 이런 것을 결합상품으로 묶기 때문에 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좀 많이 소멸시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해지하려니 이건 또 써야 되고 예.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동사 케이블 가입자 수는 2011년 말 331만에서 2012년 말에는 335만을 상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같은 기간 61만 개에서 약 70만 개로, 인터넷 가입자는 48만 개에서 63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 수가 좀 늘어나면서 부가적인 서비스로 현재 지금 케이블 TV나 다른 IPTV 같은 걸 시청하다 보면 VOD라는 그런 유료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좀 이용하는 게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좀 추가적인 수익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CJ 헬로비전이 지금보다는 향후에 더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CJ 헬로비전 실적은 어때요? 이번 4분기 실적 전망치는? 네, 4분기 전망이 2,609억으로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이 343억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그런 예. 부분 때문에 조금은. 그러면 지금 사도 괜찮아요? 다들 이제 그 부분을 알고 있어서 오히려 실적 나오면 갈까요? 네.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012년 이제 11월 이제 막 상장했죠. 네, 상장된 그 시점부터 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공모 좀 실패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일반 공모 실패해서 그 실권주들을 증권회사에서 좀 이렇게 매수를 이제 떠안게 됐는데 그런 그쵸. 부분들이 좀 매물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그랬군요. 네, 근데 현재 수급을 보면 좀 연기금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CJ 헬로비전 좀 추가적인 주가 상승 16,000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J 헬로비전 오늘 종가 부분 현재까지 산다면 16,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 목표가 들어보았습니다. 자, 지난주 추천주가 바로 CJ 오쇼핑이었는데 축하드려요. 귀신같이 목표가를 딱 30만 원 찍고 오늘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일주일 만에 수익이 얼마입니까? 간단하게 AS. 네.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저 중국 관련주 그리고 연기금 매수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는 지금 2,000선 위에서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수주라든가 중국 관련주들 연기금 매수하는 종목들이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0만 원에서 좀 오늘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늘 또 역시나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내일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보인다 그러면 다시 재매수를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팔았다면 샀다가 또 한 번 수익을 노릴 수도 있어 보이는 CJ 오쇼핑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전략 다시 종합해서 아주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최홍준 과장님 그리고 정종국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네요. 오늘 전 일정 2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